그날 수지는 시어머니의 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 미자는 차가운 창문 앞에 앉아 아무런 감정 없이 세상과 단절된 채로 멍하니 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이 말을 건네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지는 한순간 숨을 멈췄다. 시어머니의 눈 속에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치매, 그것이 이 순간 수진의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앉아 계세요? 추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응시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수진에게는 차가운 무기처럼 다가왔다. 이게 정말 치매일까?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는 자주 기억을 잃고 자신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자주 혼자서 멍하니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오늘 이 상황. 수지는 그녀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순간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지는 그것이 울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한숨만 푹 내쉬었을 뿐이었다. 수지는 마음속으로 깊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때가 온 건가? 수진의 눈앞에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기억을 잃은 자식들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남편 상수에게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상수 씨,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상수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수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굳어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컸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수지는 그 결정을 내리면서도 끝없는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그 밤 수지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했다. 이 결정을 내린 순간 그녀는 시어머니를 보내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결국 그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선택이겠지? 수지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요양원의 전화를 끝내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게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요양원에 예약을 마친 후 차분히 커피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고 있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점점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상수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수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수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렇게 끝내버려도 될까? 시어머니가 점점 기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았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요양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저녁 시어머니 미자는 주방에서 수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수지는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 어머니, 저녁 준비 중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조용히 앉았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만 했다. 어머니,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구나. 수지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점점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수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지만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시어머니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어야 했다. 어머니도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수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속으로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수지는 시어머니를 편안히 잠자리에 들게 하고 다시 한번 요양원 예약 확인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가 잘 지내실 수 있을까? 수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은 이미 너무 오래 걸렸고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수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 밤 수지는 상수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수지는 상수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미뤄왔던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나도 알아, 상수 씨.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하고 힘들어요. 수진아,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상수의 대답은 짧고 확고했다. 그러나 수지는 여전히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다.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끝없이 일어났고 그녀는 요양원으로 떠나는 길이 두려운 것만 같았다. 어머니, 이게 마지막이겠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준비를 하며 차분히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은 모든 게 시작되는 날이었다.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보내기로 한 결정을 뒤로 하고 수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수지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맞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여전히 부족했다. 시어머니 미자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침대에 앉아있던 수진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무리 들어도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엔 점점 더 무기력한 표정만 가득해 보였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요양원에 가는 길이 그녀에게는 마치 끝내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다. 이제 어머니를 보내야 한다. 수지는 생각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고 수지는 운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면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여전히 미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다.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수지는 시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말을 걸어오는 걸 들었다. 수진아, 오늘 내가 나갈 거라고 말했지? 왜 아직도 집에 있는 거냐?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우리가 오늘 요양원에 가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왜 요양원에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수지는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서 정수리를 손으로 쥐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이렇게 내가 다른 곳에 가는 건 아니잖아? 이 집에 계속 있어야지. 수지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잠시만요. 여기가 좋지 않겠어요? 수지는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 여기서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몸을 흔들며 외쳤다. 내가 여기서 뭘 하겠어요? 나도 돌아가야 해요. 수지는 손끝이 떨렸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미안함이 솟구쳤다. 이제 어쩌지? 수지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시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물었고 그들은 부드럽게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라며 끊임없이 반복했다. 그 목소리에서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잘 자리를 잡아놓고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서 또 다른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도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혹시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수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다음 날 수지는 요양원에 가기 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그토록 강하게 반발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럴 줄 알았지. 수지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사실 요양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는 여러 차례 고민을 거듭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집할 줄은 몰랐어요. 수지는 그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른 아침 수지는 다시 한번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어머니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요양원 직원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점차 안정될 거예요. 수지는 그 말에 안도감을 느끼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요양원을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을지, 혹시 더 혼란스러워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요양원에 도착한 수지는 일단 시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창문 앞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다. 수지는 살짝 다가가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냐? 시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편안하긴 뭐가 편안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 수지는 마음속에서 그 말이 차갑게 다가왔다. 그렇지.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놓고 왔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어? 수지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참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여기서 지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나아지실 거예요. 그날 수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요양원 안을 잠시 돌아보았다. 다른 입소자들도 있었고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잘 돌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나는 불안과 고독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머니는 여기서 행복할 수 있을까? 수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여기서 나가고 싶다. 며 그 자리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기를 기다렸다. 직원들이 시어머니를 다시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는 동안 수지는 요양원 밖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맞나? 수지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눈물을 참았다. 시어머니가 입소한 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후회가 밀려왔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는 걸까? 그 물음은 끝없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두운 저녁, 수지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방에 들렀다. 시어머니는 이제 조금 진정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나중에 조금씩 여기서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저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은 요양원을 떠나며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시어머니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수진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그 물음은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수지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요양원에 자주 들렀다. 요양원은 점차 시어머니에게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눈에 띄게 변한 점도 있었다. 수진이 매일 들러보지만 시어머니는 전보다 조금 더 차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외로움이 떠 있었다. 그날도 수지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다가가며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수지는 답답함을 느꼈다. 어머니,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수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지는 잠시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여기는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수지는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차분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여전히 그리움과 외로움이 느껴졌다. 수진아, 내가 자주 와줘서 좋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뭐 하겠냐? 시어머니의 말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수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침묵에 더 큰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날 수지는 요양원 직원에게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는 좀 더 나아지셨어요? 예전처럼 더 편안해 하시나요? 요양원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하시고 있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직원의 말에 수지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속에서 불안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수지는 그 의문을 여전히 떨칠 수 없었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요양원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였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품으면서도 그녀는 자주 가면 오히려 시어머니를 더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점차 확신이 없어졌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그 질문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다. 한편 요양원에서의 시어머니는 점점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전처럼 손녀와 놀고 다른 입소자들과 대화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졌다. 그 대신 시어머니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수지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신 걸까? 수지는 점점 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요양원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가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지. 수지는 결심을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만큼 마음속에서 큰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수지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 대답은 여전히 그녀에게 오지 않았다. 수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신경 쓰며 요양원을 드나들었다. 시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예전처럼 다채롭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금씩 적응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과연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집과 그리운 사람들을 떠나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수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옳은 결정을 내렸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도 수지는 요양원을 찾았다. 수진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에 여전히 쓸쓸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여전히 멍하니 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앉았다. 어머니, 정말 여기가 편안한가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시어머니의 침묵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막고 있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겠어? 그 말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여기서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내가 이제는 뭐가 될까?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절망적이었고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은 아려왔다. 수진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후 수진은 요양원 직원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정말 잘 지내고 계신 건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예전보다 많이 차분해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시간이 더 지나면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 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수지는 직원에게 묻고 싶었지만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다. 시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수지는 요양원을 떠나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독과 외로움은 수진을 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때때로 수진을 압박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수진은 마음속에서 그 질문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때 수진은 깨달았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옳았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선택이 맞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 의문이 계속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수지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녀는 매일 요양원에 가는 대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겠지. 수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지며 요양원에 갔다. 그날 시어머니는 고요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수지는 시어머니가 조금 더 차분해진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 생각에 수지는 잠시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맞았던 걸까? 그 질문은 수진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돌았다. 하루가 지나고 수지는 다시 요양원에 갔다. 요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변화는 여전히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날도 수지는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혼자서 앉아있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방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작은 소지품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그 물건들은 아마도 시어머니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던졌던 것 같았다. 수지는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수지는 말을 걸었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뚜렷한 표정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수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깊은 혼란과 두려움이 엿보였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지는 다가가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수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녀가 정말로 요양원에 적응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수지는 요양원 직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감이 더해져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심리적인 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수지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웠다. 그저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가 조금씩 적응할 것이라 믿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다. 수지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잘 적응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수진아, 내가 여기에 왜 있어야 해?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은 수진을 깊은 고민에 빠지게 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이곳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수진은 이 순간 자신의 선택이 맞았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은 수진의 가슴을 점점 더 짓누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불안정했으며 수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커져만 갔다. 그날 수지는 시어머니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수지는 다시 한번 자문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직원에게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계속 지내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안정되실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으면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다시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 할지 수지는 여전히 고민을 이어갔다. 수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의 방을 나서며 마음속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어머니를 보내는 것이 맞았다고 믿었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를 보면서 그 선택이 맞았는지 모르겠다. 그 질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요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시 한번 시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보인 그 충격적인 행동은 수진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요양원에서 일어난 일이 수진에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수진이 평생 간직해왔던 모든 가정의 가치를 흔드는 큰 사건처럼 느껴졌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를 정말 이렇게 보내는 게 맞았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집에 돌아온 수지는 가족들, 특히 남편과의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그날은 특별히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과연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요양원에서의 직원의 목소리였다. 수진 씨, 저희가 조금 전에 어머니 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시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이 흐릿해지셨습니다. 현재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다시 불편한 점이 생기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까지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수지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다. 수지는 다시 한번 요양원에 전화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다.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식이 흐려진 후 갑자기 본인이 기억하는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강하게 표현하시고 떠나려 하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지는 전화기를 쥔 손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수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믿었지만 그 선택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겼을지 수지는 이제서야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결심했다. 수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야겠어요. 남편은 잠시 놀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수진아,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머니가 지금 상태가 불안정하지 않나? 수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건 그저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말이 남편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고, 결국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머니를 다시 모셔야겠군. 수지는 전화기를 끊고 나서 잠시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동안의 고통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요양원에 연락했다. 어머니를 집으로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어머니를 모셔갈 수 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수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가며 깊은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분명히 더 이상 과거처럼 환하게 웃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족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임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요. 그 어떤 곳보다 여기서 행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시어머니는 수진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 손길에서 수지는 비로소 가족이 함께하는 것의 중요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